96쪽 해보자. 함수는 이렇게 x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y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럴 때 기호를 이렇게 써요. f 땡땡 x에서 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x에서 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원소 하나당 원소 하나씩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 걸 f라는 함수라 하자. 이거에서 함수 표현법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거든.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x 집합 쓰고 1, 2, 3 y 이렇게 하고 a, b, c, d 이렇게 이런 함수를 f라고 하자. 그때 이 x를 정의역이라 그래. 정의역. 이때 y를 공역이라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원소는 지금 3개잖아? 이 원소들은 공역에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돼요. 함수가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역에서 원소가 남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모두는 이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씩에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돼. 같은 곳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지? 그런데 1이 A로 대응이 됐는데 1이 다시 B로 대응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함수라고 안 해요.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 중에 이 1이라는 원소가 공역에 함수가 이제 2개로 대응이 됐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함수가 아니고 정의역 원소 하나당 공역 원소 하나씩 대응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함수라 그래야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하자.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써보면 정의역은 1, 2, 3이 되는 거고, 이 함수에서 공역은 A, B, C, D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 A, B, C, D 중에 D는 X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지. A, B, C는 선택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정의역으로부터 대응이 된 원소들을 합쳐서 치역이라 그래요. 치역. 공역하고 치역은 다른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역이라고 정해진 A, B, C, D 중에 대응이 되어야지, 이 공역에도 있지 않은 뭐 E, F 이런 데 대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이럴 때 이런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치역 얘기했죠. 97쪽에. 거기다 이거 써놔요.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치역을 다르게 또 얘기하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함수값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기호를 어떻게 표현도 하냐면 1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a에 대응이 됐지? 그거를 f1은 a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거든. 1이 f라는 함수로 대응이 돼서 a가 되었다 이렇게. f2는 c, f3은 b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함수값을 표현했다 그래요. 1에 대한 함수값이 a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a, b, a, c, b 요 놈들이 함수값이 되는 거지. 함수값. 그렇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그 치역은 반드시 이 공역 안에 있어야 된다. 공역을 벗어난 곳으로 대응이 되면 안 된다. 97쪽. 그래서 이제 함수의 정의, 함수의 뜻이 이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x의 각 원소 빠짐없이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렇게만 해버리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뭐가 빠져 있어? 3이 빠져 있잖아. 그지? 거기 96쪽 2번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밑줄 각 원소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원소 응? 모든 원소에 대하여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원소가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이런 대응을 뭐라고 하고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그때 이 x라는 집합을 정의역이라 그러고 y라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고 이 대응이 된 즉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용어야 용어 치역.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이 치역은 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죠. A, B, C가 다 있잖아, 그치? 반드시 그렇게 있어야만, 즉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97쪽의 3번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4번 서로 같은 함수는 딱 그거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함수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x라는 집합이 1, 2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두 함수가 있다고 치자.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응? 근데 f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가 x제곱이 되는 함수고 응? g라는 함수는
절대값 알죠? 절대값 x가 되는 함수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봐봐.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식이 다르죠? 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함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았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은 다르지만 정의역이 똑같죠. 공역이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함수값 볼래? f 1 얼마야? 1 넣어봐. 1이지? f-1 얼마야? 1이지? g1도 1이고 g-1도 1이죠. 이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어때? 같죠? 이러면은 이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 알았지? 근데 이제 니네가 일반적으로 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야.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그러면 두 함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죠.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뭐 일부분 일정한 원소 몇 개를 정의역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의역들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97쪽 그 밑에 추가 설명으로 그 F하고 G는 서로 거기 추가 설명으로 뭐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냐. 서로 같은 함수에 식이 다르더라도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알겠죠? 식이 같아야만 같은 함수인 건 아니야. 식이 달라도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는 식이 같아야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이럴 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는. 어떤 수를 넣어도 식이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식이 같아야지. 이런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항등식이라고 해서 배웠죠? 수학 상 시간에. 항등식.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건 항상 이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니까, 식이 완전히 똑같아서 항등식이 되어야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개념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본 상식으로. 그다음 넘겨서 그래프는 이미 알잖아. 이게 왜 여기 또 나왔는지 참.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운 사람들한테 그래프가 뭐냐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알겠지? 그런데 이건 알아둬야 돼. 그래프가 이제 봐봐. 니네가 수학상에서 배운 이걸 뭐라고 그래? 원이라 그러지. 이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원.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도형을 원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여기 x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 x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 두 개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원 같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형이라 그래. 도형. 함수라고 안 하고 이런 건 도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건 함수의 그래프일까? 도형일까? x 하나당 y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역시나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닌 것들은 다 도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싶으면, 응? 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어떨까? 함수의 그래프일까 아닐까?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선을 임의로 이렇게 그어봤을 때 만나는 지점이 몇 개? 한 개여야만 이게 함수가 되는 거야. 아까처럼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는 y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려봤을 때 만나는 점이 몇 개 나와? 3개나 나오죠? 그럼 얘는 이 정의역, 이게 x거든? 그지? x가 정의역이야. 이 정의역 하나당 함수값이 하나, 둘, 3개 나오는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원수 하나당 그 공역에 있는 원수 하나가 대응되어야 돼. 하나가. 오직 하나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프로 확인해 볼 때는 y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 몇 점에서 만나는지 보면 돼요.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말이 그 말이야. 거기 98쪽에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래야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함수가 아닌 그래프는 뭐다? 다 도형이다, 도형. 넘겨서 100쪽 봐봐. x에서 예제 1번 정의역이 공역이 이렇게 됐는데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은 x가 마이너스 x로 간대요.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좀 자세히 해줄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x가 마이너스 x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가는 거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이잖아. 0은 0으로 가겠고 1은 1로 아닌데? 1은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죠. 1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잖아. 근데 공역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우리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값들은 반드시 공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수야. 2번은 x가 절대값 x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대응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2번은 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3번은 그냥 해보자, 이제. 3번은 어때? 함수인가요? 함수죠? 다 공역에 들어있잖아. 그지? 4번도, 4번 안 되지.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3이 나오잖아, 3이. 근데 3이 그 공역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지. 단 하나라도 공역에 없으면 함수가 아니야. 모든, 아까 그랬잖아.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다 공역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함수야. 5번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5번이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함수값, 즉 치역은 반드시 공역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은 fx가 2x 빼기 1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랬어.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5, 6이야. 그때 치역을 구하시오. 홀수잖아, 그죠? 1 넣어봐. 1, 3 넣어봐. 5, 5 넣어봐. 9. 거기 일단 해보고 알려줄게. 짝수 넣어봐, 짝수. 2, 0,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4. 이게 치역이죠? 궁금한 거 없어? 아까 치역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으라 그랬지? 공역 안에 있으라 그랬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공역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무언의 약속인 거야. 공역이 주어지지 않았어. 또는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어. 이럴 때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역이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넘겨서 예제 3번.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게 딱 원소 뭐 2개로 이렇게 유한계로 정해졌잖아. 이러면은 같은 함수일 수 있어요. 식이 달라도. 뭐만 같으면? 함수값만 같으면. 그래서 fx가 ax 더하기 b고 gx가 x 세제곱 더하기 2a일 때 이 두 함수를 같은 함수로 만들어 보자 이거지. 정의역은 둘 다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역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보자. 즉 f 마이너스 1하고 g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 하나 나오고 진짜 단순한 계산이야. 1일 때도 같아야죠.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2에 a 빼기 b는 빼기 1.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 b가 얻어지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다. 이럴 때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식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이런 놈 봤어.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니까 식이 같아야 되는 줄 알고 x 세제곱 문제 잘못됐는데요? 이러더라고.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이 달라도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일 수 있다고. 알았죠? 뭐만 같으면? 함수값만 같으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옆에 아까 설명했죠? 그래프 중에 함수인 거 찾으래. 몇 번 몇 번이야?
눈에 보이지? 1번하고 4번이지.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봤을 때 교점이 반드시 하나 나와야 돼요. 넘겨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함수. 함수 종류가 있어. 함수들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해요.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슬램덩크 본 사람 없나? 니들은 슬램덩크 세대가 아니냐? 요즘 슬램덩크가 한참 유행하더만 다시. 선생님 초등학교 때 나왔던 농구 만화책이거든? 근데 이번에 영화로 개봉돼가지고 난리도 아니래. 재밌어? 봐봐. 선생님은 그거 대사 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어. 진짜로 그 정도로 우리 세대의 독보적인 어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농구 수비법 중에 지역 방어라는 게 있고 맨투맨이라는 게 있어요. 1대1 방어라 그러지. 그 말하고 똑같아. 맨투맨이 뭐야, 맨투맨.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탁탁. 응? 그러니까 농구는 5명인 건 알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있고 왜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서 공격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을 때 공격수가 어디를 가든 말든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이렇게 각 자기가 맡은 지역만 방어하는 걸 지역 방어라고 하고, 아니면 1인당 하나씩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얘가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거지 막. 이런 거를 맨투맨이라고 하지. 공격수 하나가 되게 잘하는 애라고 해서 2명이 이렇게 수비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이런 건 맨투맨이라고는 안 하지. 응? 그래서 1대1 함수는 다른 말로 맨투맨이라고 하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이렇게 하나씩 대응이 되는데, x가,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른 원소면 이 공역, 이 함수값도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1대1이라 그래. 이런 거 간편하게 한번 해보면, 이런 것도 함수라고 할 수는 있어. 얘가 A가 1과 2,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정의역이 우선이거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당 Y가 하나만 정해지면 돼. 이런 함수라고 해도, 이걸 F라고 하면, F1은 A, F2는 A, F3은 C.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함수값들을 다 써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함수예요. 그러나, 2개당 하나지. 그지? 대응이. 그러니까 이거는 2대1? 이런 말도 안 써. 그냥 1대1이 아닌 거야. 알았죠? 1대1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정의역 원소 하나당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매칭이 돼야 돼요. 알겠지?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한다.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x1과 x2가 다르다. 정의역에 어떤 원소 2개가 있는데 그 두 원소가 다르다면 중요한 표현이야. 수학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fx1하고 fx2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놓고 반드시 알아둬야 돼. 거기 써있죠? 붉은 글씨로. 그런데 가끔 이런 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식상에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시험 낼 때. 저번 시간에 명제에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 그랬지?
대우가 참이라 그랬지? 대우가 뭐죠?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을 부정한다지? 부정해봐, 부정. fx1은 2면 x1은 x2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어떤 말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써놔, 밑에. 이거 옆에다가 써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아, 이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1대1 함수구나. 그지?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야. 1대1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1대1이라는 걸. 봐봐. 두 가지 그래프를 보여줄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둘 다 함수죠. x 하나당 y 하나니까. 그지? 그런데 가로선을 이번에 한번 그어보면 얘는 어떤 가로선, 즉 x축에 평행한 어떤 선을 그려봐도 교점이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값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같은 값으로 간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그럼 이거 1대1이 아니야. 자, x가 다르면 함수 값이 달라야 1대1이야. 알파와 베타가 다르죠? 그런데 함수 값이 어때? 같다고. 이런 거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지. 뭔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가만 한다 그래요. 증가만 한다. 올라가기만 해야 돼. 또는 감소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x 하나당 무조건 y 하나거든. 근데 얘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증가가 공존하게 되잖아. 이러면 절대 1대1이 안 나와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알았지? 그래서 1대1 함수의 특징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건 책에 없으니까 꼭 써놓고. 거기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뭐 써놓긴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증가만 한다, 감소만 한다 이거지. 이 증가 감소가 고등학교 그래프에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이거든.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보통 나오는 게 니네가 배웠던 1차 함수 1차 함수도 우리가 증가 감소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1차 함수니까 직선이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렇잖아. 직선이잖아.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생략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거고. 그지? 이렇게 기울기가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 올라가요.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응? 얘는 그래프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거야.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감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1차 함수로 잘 나오니까 1차 함수는 증가함수를 기울기의 부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연한 거야, 그치?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말이긴 한데, 비슷한 말이긴 한데,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번,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뭔가 한번 해보자. 말이 좀 비슷한데 다르죠? 얘는, 쉽게 얘기해서 얘는 1대1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1대1 이 대응이라는 말이 붙잖아?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역에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야. 1대1인 건 맞는데 지금처럼 공역은 A, B, C, D죠. 치역은 A, B, C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진 않지. 이러면 그냥 1대1 함수. 지금처럼 공역도 A, B, C, 치역도 A, B, C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니까 이러면 1대1 대응. 알았죠? 1대1 대응은 하나 더 해석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모든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면 알았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야. 정역의 원소가 몇 개야? 3개죠. 그럼 공역의 원소도 3개가 돼야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지. 정역이 하나, 둘, 3개인데 공역이 하나, 둘, 셋, 4개면 1대1 대응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정역과 공역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1대1 대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nx하고 1대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이긴 한데 문제에서 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다음 시간 가야 알 거야. 아마 역함수라는 게 있어서 역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야.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이건 뭐 쉬워요. 항등함수는 그냥 1이 1로 가는 거, 2가 2로 가는 거, 3이 3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알았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았죠? 그러면은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응?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 이게 정의역이면 공역도 똑같대. 그래서 이렇게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 당연히 이 항등함수도 1대1 대응이죠. 오케이? 넘겨서 상수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쳤을 때 상수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단 곳으로만 가는 거.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 그래요. 간단하지? 니네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거. y는 뭐 1 이런 거. x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 그래요. x는 달라도 y 값이 항상 다 똑같은 거지. 알겠죠? 상수함수.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1대1이죠. 109쪽. 1번. 1대1 함수 찾아보자. 기억 어때? 1대1 함수 뭐라고? 그래프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 증가만 하는가? 어? 잘 다녀왔어? 어디가 아파? 지연이는 어디 아프대? 몸이? 독감이나 코로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다고? 아이고. 아니, 그런 거면은 일주일 가까이 못 나오잖아, 또. 거기, 유리미는 저기 선생님이 지연이랑 오늘 빠져가지고 영상 찍고 있거든? 그거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앞부분은 복습해. 109쪽. 기억은 1대1 함수죠? 감소만 하고 있잖아. 거기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잖아. 그쵸? 근데 기억은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기억은. 1대1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니은 같은 함수를 상수함수라 그래요. 상수함수. 상수함수. 디귿은 2차 함수라고 니네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그냥 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1대1도 아니고. 왜 1대1이 아니야?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여기를 x값은 다르잖아. 이렇게 x값과 이 x값은 다르지만 y값 함수값이 똑같아졌지. 이런 함수를 이런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하면 돼. 1대1 함수라고 안 하고. 리을은 이렇게 돼 있죠. 리을. 이거는 이렇게 이어보면 x 하나당 무조건 y 하나 나오지. 어디를 잡아봐도 그치? 그런데 얘는 치역이 즉 y값 함수값의 범위가 0보다 큰 것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문제에서 공역은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다른데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얻어지면 1대1 함수라 그러지. 그래서 리을은 1대1 함수만 되고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알았죠? 공역은 뭐? 문제에서 주어졌죠?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그랬고, 치역은 양수, x축 위에 부분을 양수라 그래요. 양수. 이음. 이렇게 y는 x 이런 거. y랑 x랑 항상 같은 거야.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요.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함수도 돼요. 다 되니까
x 하나당 y 하나잖아, 무조건.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잘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넘겨서, 이제부터 시험에 나와, 이런 거, 봐봐. 특히나, 그 예제 6번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번씩은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일 거야, 아마. 정의역이, x를 정의역이라 그래, 정의역. 공역, y를 공역이라 그래요, 공역. 이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f 땡땡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응?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이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식이 ax 더하기 b래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프 그려보면 맞지? 근데 문제에서 그랬어. a가 뭐다? 0보다 크다. 니네 중학교 때 이런 1차 함수에서 이 x의 계수인 a가 뭘 의미한다고 배웠어? 기울기? 기억나? 기울기? a는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양수일 때는 올라가고 음수일 때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결과적으로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때 정의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x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돼야 돼. 그지? 근데 문제에서 봐봐. 1대1 대응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헷갈리려나? 더 정확히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인데 공역이 1부터 11이야. 얘가 1이고 얘가 11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그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정의역에서 나오는 함수값들이 1에서 11 이 공역과 일치해야지. 1대1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공역이 1에서 11이기 때문에 치역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함수값들도 1에서 11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어. 근데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이지? 3을 넣었을 때는 11이 나와야만 이 공역 1에서 11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1이 돼야 되고 3을 넣었을 때 3a 더하기 b는 11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1대1 대응이라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너무 중요하니까 추가 설명을 또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뭐 1이 나왔다고 치자.
근데 3을 넣었더니 여기가 뭐 10이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다면 치역이 어떻게 됐겠냐? 1에서 10까지죠. y잖아, 치역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공역은 1에서 11인데 치역이 1에서 10이니까 치역과 공역은 달라지지.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지. 반드시 여기는 11이 되어야 돼. 그 말은 3을 대입을 했을 때 10, 뭐 9 이런 게 아니라 11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5a는 10, 그래서 a는 2. 뭐 설명은 길었지만 결론은 답은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라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히 길게 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1대1 대응. 옆에는 예제 7번. F는 예제 7번. F는 항등함수. G는 GX가 마이너스 3이다. 얘는 상수함수라는 소리야.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든 간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지. 일정하게.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 그래요. 상수함수. f. 문제에서 뭐 구하래? f 더하기 이렇게. 자, f는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 f5니까 5겠죠. 5를 대입했으면 5가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야. g는 이게 어떤 수든 상관없다니까. 상수함수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답이 2다. 문제도 아니야, 사실. 해석만, 의미만 잘 캐붙이면 돼. 그 다음, 이제 8번. 함수의 개수 세우기. 정의역이 A, B, C, D고, 공역이 0, 1, 2, 3일 때, 첫 번째. 함수는 몇 개냐? 그러면은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A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경우 나오죠? 4가지. B는 함수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어. 그냥 가는 거 또 가도 돼. A가 0으로 대응이 됐어? B도 0으로 가도 돼. 함수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B도 4가지, C도 4가지, D도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256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대1 대응. A가 4가지겠죠. 그런데 A가 대응이 됐으니까 A가 만약에 0으로 대응이 됐으면 1대1이기 때문에 B는 더 이상 0으로 못 가요.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C는 2가지. D는 1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24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렇게 0으로만 몰려가든가 1, 2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뭐 쉽지? 다 0으로 가든가 1로 가든가 2로 가든가 3으로 가든가. 그지? 상수함수는 네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함수를 배워봤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건 다음 시간부터야. 합성함수, 역함수 이걸 위해서 오늘은 살짝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